한국의 한 4차선 도로. 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줄지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어디선가 구급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차에 있던 외국인 여성 2명은 잠시 후 벌어지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들은 어떤 장면을 보고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노르웨이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리샤라고 해요. 노르웨이 한 기업의 실력 있는 마케팅 매니저로 인정받아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저는 얼마 전 제 일상이 전부 뒤바뀌어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불과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친구처럼 지내는 언니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르웨이에서 천연가스 기업을 운영하셨기에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커오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가치관이 뚜렷해 다소 엄격하게 저희를 키우셨고 어린 시절부터 억압된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은 똑똑해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저희에게 종종 숙제를 한 가지씩을 내주셨는데 숙제를 다 하지 못하거나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건 아버지의 말씀이 옳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고지식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하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 저와 언니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힘과 의지가 되어 주었죠.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언니와 집에서 인형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것이 행복했을 정도로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부터 학교를 마치면 항상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하기 싫어도 보충 수업을 따로 해야만 했죠. 이러한 생활을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차라리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좋으니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저 역시 억압된 삶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언니의 생각은 정말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언니는 이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매일 밤 제 방에 몰래 찾아와 자신은 성인이 되면 독립하여 집에서 나갈 거라는 소리를 종종 하곤 했어요. 이 말은 그냥 치기 어린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성인이 되자 언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언니의 행동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참 동안을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언니가 나가고부터 저희 집은 싸늘한 공기가 가득했는데요. 엄마와 저는 언니를 찾아야 하지 않겠냐며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말했지만 화가 많이 난 아버지는 더 이상 언니에 대해 말을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언니를 찾는 것은 쉬웠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니가 집에 나간 지 일주일 정도 흘렀을 무렵 언니에게서 연락이 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를 했죠. 아버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언니는 시간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언니가 연락을 할 때 가끔씩만 통화해 생사만 확인했을 뿐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죠. 엄마에게도 언니에게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로 걱정을 덜어드렸어요. 언니는 정말로 집에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끔씩 저에게 전화로만 안부 인사만 할 뿐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해왔고 저는 언니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수업을 내팽개치고 그 길로 바로 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오랜만에 본 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도 더 행복하고 밝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저였기에 많은 것을 물어봤지만 언니는 제가 궁금했던 사실들은 전부 감추더군요. 그리고 언니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르웨이를 떠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겠다며 조만간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언니는 집을 나가고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고 친해지게 되어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며
자신에게는 노르웨이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며 떠난다고 했죠. 하지만 노르웨이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로서는 언니의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살기 좋은 곳을 버리고 안 좋은 곳을 택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언니가 집을 나가더니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 이상해진 건 아닌지 생각이 들 뿐이었죠. 하지만 언니는 저에게 별다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너도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을 경험하게 된다면 생각이 전부 바뀔 것이라며 나중에 한국에 한번 놀러 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한국으로 떠나가게 되었고 한동안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언니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저 역시 한국으로 간 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한국으로 갔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기에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로 둘러대기만 했죠. 한국으로 간 언니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소리를 했어요. 저 역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마케팅 담당 부서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간혹 언니가 생각나긴 했지만 그 시기에는 저 역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갔기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덕분일까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 빠르게 매니저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제 나이 또래에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바쁜 삶을 살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통화를 할 때는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안 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병원에 찾아가고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아버지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언니에게 연락하여 아버지가 암에 걸려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빠른 시간 내에 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언니는 이틀 뒤에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찾아와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버지도 그런 언니를 보며 자신이 강압적으로 행동에 미안하다며 사죄를 했죠. 수술 날짜는 잡혀 있는 상태였지만 아버지는 빠른 속도로 몸이 안 좋아졌기에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는 응급으로 수술을 한 것이기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했으나 아버지는 수술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많은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요. 저 또한 많은 패닉에 빠지게 되었고 열심히 사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이렇게 한순간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언니는 엄마를 보며 저와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여행을 하면 기분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면서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말하는 언니를 보며 화가 참 많이 났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한다는 말이 한국으로 가자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후진국이 얼마나 좋길래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있냐며 울면서 화를 냈어요. 언니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한참을 토닥여주며 제가 진정되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억압된 삶이 너무나도 싫었다며 자유롭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면서요. 절대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그날 저희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하며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게 되어 동료들은 저를 걱정했는데요. 저는 바람 쐬러 한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을 하자 동료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한국에 가게 되면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해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다는 듯 말하는 동료들이 신기해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동료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데 그걸 모르냐며 한 동료는 한국은 발달이 잘 되어 있는 나라기에 살기도 좋은 곳이라면서 자신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많은 동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부 알고 있는 듯 한국의 좋은 점들을 말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싶었어요. 노르웨이와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잘 알고 있는 동료들이 신기했죠. 그렇게 가족과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본 한국의 인천공항은
노르웨이에 있는 공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좋아 보이는 공항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들떠있는 표정으로 한국의 공항을 즐기고 있었어요. 엄마도 신기한 듯 연신 두리번거리기 바빴죠.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이 된 나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놀랐지만 언니에게는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며 생각보다 좋다는 소리만 했어요. 너무 좋아하면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항을 나와 언니가 살고 있는 인천이라는 동네로 이동을 했는데요. 한국은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노르웨이보다 발전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쾌적하고 깔끔하며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잡힐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인천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후 언니는 엄마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친구에게 차를 빌려왔어요. 가장 먼저 한국의 수도 서울을 구경시켜준다며 서울로 이동을 했는데요. 한참을 이동하고 있던 와중 어디선가 사고가 난 것인지 뒤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4차선 도로에 빼곡히 있던 차들이 갑자기 양옆으로 붙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더군요. 언니 또한 이 상황이 익숙한지 아무렇지 않게 옆으로 붙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많은 차들이 한순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좁은 도로를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시민의식이 좋다고 생각되던 노르웨이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인처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해도 몇몇은 이기주의 성향을 보일 테니까요. 엄마도 이런 상황이 신기한 듯 언니에게 원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언니는 당연하다는 듯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이 뛰어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한국에서 병을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어 도로에 병이 쏟아진 적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가던 길을 전부 멈추고 도로로 나와 병을 같이 치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언니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한국 여행을 하며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매너가 좋고 예의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리에 쓰레기통 하나 보이지 않아도 길거리는 깨끗했어요. 그제야 동료들이 한국은 왜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나 칭찬을 했던 것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여행 중에 친절한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한 번은 여행 중 엄마가 잠시 구경한다고 길이 엇갈려 사라지게 되어 너무나 놀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영어조차 할 수 없었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더욱더 불안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녀 엄마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한 한국인 여성이 엄마가 길을 잃었다는 걸 알았는지 번역기를 통해 엄마와 대화를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주고 저희를 기다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해 작은 사례라도 하려 했으나 여성분은 괜찮다며 즐거운 여행을 하라는 말을 하곤 빠르게 사라지셨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에선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신기하게 도심 근처에 공원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쁘게 살면서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표정이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 하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고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름 동안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즐겼고 엄마도 한국이 마음에 드셨는지 참 살기 좋겠다는 소리를 몇 번이고 했죠. 한국 여행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기 전 조금만 더 한국을 여행하면 좋겠다며 아쉽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들어 떠나기 아쉽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국 여행을 갔다 온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엄마와 저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언니 또한 가족이 한국에 온다면 너무 좋다며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해왔어요. 엄마는 노르웨이에 돌아와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이 최고의 나라라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죠. 왜 그렇게 언니가 한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진정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